안녕하세요. 정연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이가 매랑국극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허영서와는 서로 경쟁의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짐작했었죠. 하지만 허영서의 언니 허영인의 소프라노 연주회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볼 때 아마도 정연이와 허영서는 아주 친한 단짝으로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네요. 정연이와 영서는 우선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한때 소리꾼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정연이의 엄마 최공선과 유명한 소프라노로 활동 중인 한기주, 두 엄마가 소리의 대가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허영서의 엄마인 한기주는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나 성악의 불모지였던 조선에서 독창회를 수차례 열었던 음악 스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세고 교만해서 허영서가 국극단에 있다는 걸 너무도 창피해하는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는 박종국 PD가 한기주의 둘째 딸 허영서의 존재조차 몰랐을까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첫째 딸 허영인만 딸이라고 내세웠던 한기주였던 건데요. 다른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건 정연의 엄마 최공선도 못지않았죠. 최공선은 이름조차 서용례로 바꾸고는 정연이 절대 소리꾼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창고에다 가두기까지 하면서 죽기 살기 막았던 인물입니다. 두 엄마가 자신의 딸이 국극하는 걸 막는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딸에게 응원이나 지지를 하기는커녕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게 정연이와 허영서의 공통점이기도 하네요. 한편 다른 입장에서 볼 때 시장판에서 노래하는 정연이를 직접 서울로 데려온 문옥경의 경우는 그래도 정연이의 배우에서 계속 용기를 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서혜랑의 경우는 겉으로는 허영서를 좋아하고 지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모두 거짓인데요. 그런 것으로 비교할 때 정연이에 비해 허영서는 정말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가 말한 거 아니란 거 알아. 내가 다방서 일했던 거 말이야. 허영인의 연주를 마치고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며 정연이 말했었죠. 자신이 그런 거 아니라고 허영서가 말하려는 걸 이미 알고 답을 먼저 했던 건데요. 사실 그 상황에 우리는 허영서가 아닌 줄을 알고 있었지만 홍주란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그 일을 강소복 단장에게 모두 말했던 건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리뷰 뒷부분으로 가서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 다시 자세히 설명이 나오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강소복에게 고자질을 했던 사람은 바로 방송국의 박종국 PD였네요. 그래서 드라마 5회에서 결국 생방송에서 난리가 났던 것인데요. 연회장에서 둘이 서로 소통이 되는가 싶었던 정연이와 허영서는 금세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죠. 한기주가 허영서에게 모진 말하는 걸 정연이 몰래 들었다는 게 문제가 된 건데요. 허영서는 정연이 자신의 가정사를 알게 되고 자신의 입장이 그렇다는 걸 다 보여주게 돼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마도 정연이와 영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정신적으로 두 엄마의 역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정연이는 엄마가 왜 그렇게 소리꾼이 되는 걸 반대하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장 강소복과 엄마 서용례의 두 사람의 만남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많이 변했구나. 정연이와 티격태격하는 서용례가 최공선이라는 걸 강소복이 먼저 알아보았네요. 25년 전 강소복은 아버지를 따라 임진선생 집을 찾아온 최공선의 노래를 듣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강소복은 정연이를 데려가려는 최공선을 막아섰습니다. 왜 겁나니? 네 딸도 너처럼 중간에 실패할까봐. 강소복의 말이 지나쳤지만 최공선 아니 서용례는 자신의 딸 정연이가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서 꼭 데려가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원했던 자리, 너는 가봤잖아. 강소복은 그동안 참았던 말이냥 마구 쏟아내었죠. 강소복의 이야기로는 서용례는 그 자리를 차지했었지만 자신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었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올라가 놓고 왜 중간에 그만뒀냐고 강소복은 또 서용례를 몰아붙였습니다. 서용례가 최공선이었던 시절 강소복은 최공선이 잘 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었죠. 같은 길을 가는 선의의 경쟁자인 입장이었지만 누구보다 최공선이 잘 되기를 바랐던 친구였는데요. 소리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해? 서용례도 강하게 맞받아쳤었네요. 25년 전 최공선이 임진선생을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 역시 최공산을 말렸었죠. 하지만 정연이 강소복 앞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채공선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 결국 소리꾼이 되었던 건데요. 그 엄마와 딸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 강소복은 감회가 새로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강소복은 정년이의 소리하는 모습을 서용례에게 보여주었고, 서용례는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빼닮은 딸 정년이의 소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서용례의 모습은 이를 어찌하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절정의 시기에 자신이 더 이상 소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던 걸 바로 떠올렸기 때문인데요. 서용례는 정년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을 했지만 정년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소리꾼이 아닌 평범한 여자의 삶은 살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서용례도 쉽게 정년의 손을 놓지는 않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불사질러 소리에 다 바쳤지만 남은 것은 한 줌 재밖에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년이 고집이 훨씬 더 셌나 보네요. 결국은 부모 자식 인연 끊자는 말까지 하고는 서용례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연이 끊어지더라도 정년이는 거기에 남겠다는 비수 같은 말을 해버렸고요. 그렇게 버텼던 일이었지만 결국 홍주란의 아르바이트를 도와주다 강소복에 들키게 되었고, 결국은 매랑국극단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극단을 떠나 방송으로 오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박종국입니다. 정년이는 자신이 어려울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걸로 알았지만 이제 그 실체를 다 알게 된 건데요. 박종국은 기회주의자의 아주 비겁한 인물입니다. 생방송을 앞두고 박종국은 정년이에게 고향에 대해 물었었죠. 방송에 나가서 노래하게 될 때를 위해 고향으로 배경을 스케치해 놓겠다고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가수라고는 하지만 아직 노래를 발표하기도 전인 상황에 그렇게 정년이한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모든 걸 뒤집어 보면 박종국이 모든 판을 다 짠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방에서 처음 노래하던 날 박종국은 정년이를 발견했죠. 그리고는 아주 특이한 음성에 바로 채공선을 떠올렸던 건데요. 아마도 정년이 채공선의 딸이라는 정확한 사실은 강소복 단장 주변에서 알아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는 정년이 다방에서 노래로 돈을 번다고 바로 고자질을 한 것이었죠. 매랑국극단에서 쫓겨나 만두집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것도 바로 박종국의 짓인데요. 박종국은 정년이를 두고 큰 꿈을 꾸었네요. 이유는 정년이가 그 유명한 소리꾼 채공선의 딸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짝으로 친했던 강소복조차 채공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유명한 소리꾼 채공선을 떠올리면 어디서 무얼 하는지 너무도 궁금했던 것인데요.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가장 좋은 인물이 바로 채공선의 딸 윤정년이었던 것이죠. 정년이를 자신이 데리고 있으니 방송국 투자받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음반을 팔아서 돈도 벌고 또 방송국에서 자신의 지위로 올라가게 될 게 뻔한 일이라 완전 남는 장사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결국 정년이의 고향을 촬영해 오겠다고 했던 건 숨어 살다시피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년이 엄마 채공선을 카메라에 담아오겠다는 말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을 정년이가 모두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년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년이의 사이다 성격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를 참지 못하고 뭔가 어긋나고 있다 생각하면 금방 자신에게 불똥이 튀더라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속 시원하게 박차고 나가는 정년이입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간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정년이는 방송에서 돌발 행동을 해서 박종국 PD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년이는 매랑국극단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필 자명고 오디션을 두고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네요. 사실 정년이를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문옥경인데요. 문옥경은 목포시장 바닥에서 우연히 정년이가 소리하는 걸 보게 되었었죠.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매랑국극단 오디션에 합격하도록 정년이 레슨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져 정년이가 국극단을 나가게 되었지만 다른 극단을 소개해줄까 제안까지 했었던 것인데요. 더구나 정년이가 자명고 대본을 구하려고 단원 아이들과 내기를 했을 때도 자신이 직접 자명고 대본을 정년이 손에 쥐어주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정년이는 정정당당하게 그것을 얻어낼 거라며 문옥경의 제안을 거절했었는데요. 그만큼 문옥경이 정년이를 믿고 있는 상황이라 정년이 방송국에서 나와
매랑국극단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과 자명고 오디션을 보게 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물론 문옥경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연이는 더 큰 자리에도 우뚝 설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쯤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엄마 최공선이 왜 소리꾼 최고의 자리에서 갑자기 모든 걸 접고 사라졌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소복과 최공선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들었죠. 소리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의학적으로 성대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소리 즉 노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엄마 최공선이 소리를 그만두게 된 원인이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라는 게 혹시 정연이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물론 엄마는 그 때문에 소리를 접고 이름까지 바꿔서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정연이는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가 될 것 같은데요. 25년 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임진 선생 집을 찾아온 최공선에게 임진 선생이 말했었죠. 소리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에 피가 맺혔다 풀렸다가 수백 수천 번 반복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이죠. 아마도 그 피맺힘이 너무도 심해 최공선은 소리꾼 최고의 자리를 놓고 초야에 묻혀 살았겠지만 정연이는 결코 그런 것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신 최고의 자리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다시 매랑국극단으로 돌아가게 된 정연이가 제대로 된 활약을 할 타이밍인데요. 자명고 공연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어떤 사건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연이 드라마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